대신증권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1분기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을 유지했고요. 시장 수익률은 보통 한 종목의 주가가 6개월간 코스피 지수 대신 오를 것을 예상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했던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 넘게 상승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 상승이 조금 감소됐다라는 분석이 시장에 나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전문 기업인 센즈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업평가원의 능동적 위협 헌팅을 위한 하이퍼 오토메이션 딥센션 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고요. 관련한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30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감 이후에 또 시장 전략까지도 함께 해보실 텐데요. 오늘 지수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과 오전장이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580선을 유지해주면서 2,580포인트, 코스닥은 729포인트 보여주면서요. 코스닥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더 많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줍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1,3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선물 지수 쪽으로는 한 120억 원 정도의 매수세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물과는 또 다른 모습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760억 원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외국인의 수급은 어느 정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이쪽으로의 매수세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오후장 들어서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닥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는 708포인트, 708억 원 나타내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80억 원 그리고 기관 역시나 덜어내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 투톱들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시금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2%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그 탄력이 줄어들면서 0.5% 약보합 상승 나타내고요.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빨간불 나타냅니다. LG에너지솔루션 1% 넘게 강세 나타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후장 코스닥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형제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이 나타내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상치를 상회했던 부분들이 또 한 번 시장에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그리고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상승하는데요. 대장주인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6%의 강세 나타내면서요.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셨다면 장 마감 이후의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또 시장 시나리오 세워왔기 때문에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후장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예상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오늘 아침부터 해서 상승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옵션 만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올라갔어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의 금리 결정이 나왔고요. 불확실성 해소, 이거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또 올랐고 거기다가 AA 반도체와 관련된 기존의 이제 수출 금지
관련돼서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IT 쪽에서의 또 훈풍도 국내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반응이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IT 쪽을 보시면 하이닉스가 가장 큰 또 수혜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올라갔다 또 밀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반등은 어제 국내 증시의 반등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갔었다, 선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가 이틀 동안 쉬었을 때 이틀 동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랐단 말이죠. 그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 선물 지수가 장중에 올랐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미국은 오늘 올라가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 약간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상승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국내 증시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IT 쪽에서의 호재는 좀 힘이 좀 빠진 모습이고요. 반면에 중국 쪽에서의 호재가 국내 증시, 특히나 화학 업종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서 화학 업종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학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들, 특히나 IT에 집중돼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종목들이 상승을 좀 이끌어간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은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아요. 조금 올라가는 반등이지만 종목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어제 금리 결정이 나왔고요. 금리가 동결.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가 맞는데요. 파월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서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발언을 보시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별로 상관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의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그 파월에 대한 압박수를 높이다가 파월을 난 해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말을 바꾸기 일쑤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파월에 대한 어떤 해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8일 날 또는 9일 날 트럼프가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정책은 아니라고 했는데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하고의 어떤 관세 정책, 이 합의가 좀 이뤄졌고 이에 대한 발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중대한 발표가 파월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증시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들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파월의 금리 동결, 그리고 와서 시장에서의 상승,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의 어떤 파월에 대한 압박, 또 발언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발언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장중에 외신 속보로 또 중대 발표, 관세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런 헤드라인이 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리스크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좀 확인하고 가자 이런 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오후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통해서 구체적인 시장 전략 잡아볼 텐데요. 우선은 시장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 쪽입니다. K반도체가 기회일까 위기일까? 사실 오늘 들려온 뉴스로는 너무나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또 오후장 들어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 정책이 어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길게 내다본다면 과연 이게 기회일까?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번에 미국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거의 정권 후반부에 얘기가 나왔던 정책이었죠. 이게 15일 날 시행이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전면 폐기시키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과 함께 결국은 15일부터 적용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폐기가 됐다는 건 당연히 규제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뉴스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후반부에 3%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좀 길게 본다면 이게 과연 호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이 정책을 폐지했다는 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내용을 이제 지우겠다는 거거든요. 전 정권 지우기. 그렇다면 이건 트럼프식으로 다시 바꿔서 개편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트럼프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관세 무역에 대한 합의를 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패키지로 묶어서 각각 다른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따로 매겼을 때 그 전에 매겼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간적인 유예를 좀 벌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중국 쪽에서 협상을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이번에 10일 날 관세에 대한 합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다는 건 중국 쪽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너네 한번 잘 가지고 와봐. 그리고 이 협상에 있어서 분명히 AI 쪽에 대한 수출 통제 그리고 과거보다는 좀 더 수위가 높아질지 아니면 그 수준일지 아니면 그보다 완화될지 이 부분은 10일 날 이 모든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단순하게 무조건 폐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중국하고의 합의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의 이 의존도라든지 엔비디아 쪽도 실제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엔비디아의 효과를 좀 받아서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일 날 좀 확인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또 전문가님의 불안감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오후장 들어서는 또 보합권으로 바뀌기도 했고 하이닉스도 상승폭을 좀 축소시켜집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보자 이런 심리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이게 수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완화 스탠스가 나온다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 쪽에게 좋은 거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중국 쪽한테는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에서의 규제를 좀 풀어준다라고 하면 한국 쪽도 중국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도 규제가 그만큼 더 완화가 되는 거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도 미국에서 넘어가는 중국 쪽에서의 그 반도체, 최첨단 칩에 대한 규제 이것도 있지만 주요국에서도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 쪽 규제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 쪽에서의 칩도 규제가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역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정확히 어떤 또 수출 규제인지 규제를 완화시키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적인 접근 방식을 좀 보고 싶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 접근 방법도 궁금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주와 같은 이제 중소형주들의 접근 방법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 소보장주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기가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개별 이슈가 있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대부분 주가가 잠깐 반등 이후에 또 빠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장주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이 역시 꺾이면 계속해서 올라가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업황 자체에 어떤 큰 개선세가 보이기 전까지는 이 반도체 뭐 전공정 또는 후공정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 뭐 이런 종목들 역시도 그냥 바로 개별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투자를 할 때는 결국은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에 딸려 있는 관계되어 있는 뭐 소부장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가기 전에는 소부장주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올라가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큰 흐름을 유지하고 이제 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반도체 투톱에 관해서 먼저 지켜본 이후에 그 중소형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틀은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최선호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솔직히 이번 뉴스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한다면 결국은 두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한미반도체 아니면 하이닉스거든요. 예. 근데 가장 1차적으로 하이닉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하이닉스하고의 어떤 이제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기업이라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쪽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검증이 되었죠. 1분기에 큰 실적을 냈고요.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역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HBM 반도체.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규제가 풀린다. 그럼 엔비디아 쪽에서의 주가가 크게 올랐듯이 결국은 엔비디아 관련주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최선호주는 분명히 이제 하이닉스 쪽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블랙엘 울트라라는 새로운 칩을 원래는 하반기에 생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젠슨 왕의 이 발언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일찍 서두를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HBM 반도체의 공급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우선권을 좀 선점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칩들을 보시면 과거에 이제 H, 호퍼 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B, 블랙엘, 그 다음에 R, 루빈 이렇게 최첨단 칩으로 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 칩의 공급 개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H100 같은 경우에는 HBM 반도체 4세대 5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블랙엘 B100의 경우에는 HBM 반도체 5세대가 8개가 들어갑니다. 이 8단이죠. 이번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블랙엘 울트라의 경우에는 예상하고 있는 건 12단이에요. 12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칩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건 실적의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만약에 이런 이제 스토리가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최선호주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최선호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쪽에 관한 뷰들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입니다. 화장품 쪽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주들이 강한데 그 주인공이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쪽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뷰티 쪽 화장품은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예. 과거에 ODM 쪽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콜마하고 그다음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최선우주를 한국콜마로 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실적이 충분히 기반이 되어 있었고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의료기기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K-뷰티 쪽의 산업은 지금은 이제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죠. 그리고 아시아, 뭐 중국, 일본 쪽에 있어서 그동안 성장이 왔지만 이런 이제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이제 빠르게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의 좀 확인을 많이 하고 가는 시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그런 업종 쪽의 수급이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본다면 화장품주들은 그동안 실적을 많이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래 미국 쪽에서의 관세 이 정책 때문에 화장품은 원래 관세 적용이 안 받았는데 관세를 또 10%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성장을 해가고 있다가 과연 성장이 가서 이제 계속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풀었지만 4월 미국 수출을 보시면 화장품 쪽에서 보면은 이제 10%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6%의 성장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관세도 영향이 미비했다라는 부분들도 화장품 쪽에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미 어제 화학 관련주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한번 시사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도 0.5%포인트를 인하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도 화장품주한테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멘텀의 경우 미국은 없어요. 지금 중국 쪽의 모멘텀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중국 쪽에서의 가장 큰 수혜주가 무엇인가를 좀 찾다 보면은 결국은 화장품 쪽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 관한 소비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군들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뷰로서 그 미국향 매출보다는 이제 중국향 매출 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최선호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원래 이제 앞에서 저희가 한국콜마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잖아요. ODM 쪽이 그동안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ODM 쪽이 아니어도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 중국 쪽에서의 만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 대해 수혜주가 무엇인가를 그동안 많이 찾았었거든요. 결국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2016년도 이전 쪽으로 보시면 과거에 중국 쪽 채널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 가까이 육박을 했던 그런 회사예요. 그만큼 중국 쪽에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중국 쪽에서 이 8개 분기 동안 적자를 기록하다가 8개 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흑자를 기록한 만큼 중국 쪽에서도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될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조금 시선이 많이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최선우주로 저는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동안 아모레퍼시픽도 주가가 눌려있던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주도 섹터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 세워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강하게 나눴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화장품,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상승해줬습니다. 관세로 불안에 휩싸인 와중에도 화장품 종목들은 조용히 웃고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로 꼽히면서 주가에 훈풍 달아줬습니다. 오늘 APR, 삐아, 실리콘2, 코스맥스까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는 업종은 바로 방산이었습니다. 방산, 오늘도 정말 잘 가졌는데요.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소식이 이어지면서 방산이 관심 받아가는 모양새 보였습니다. 특히 방산의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5위 자리까지 올라주면서 방산 종목들 일제히 잘 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LIG 넥스원, 코츠 테크놀로지, i3 시스템, MNC 솔루션까지 좋은 흐름 보였네요. 다음으로 하락 업종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였습니다. 엔터도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로 꼽혔고요. 또 관세 무풍지대로 관심 받아갔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입에서 영화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관세 소식이 나오며 아무래도 우려감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NS E&M 그리고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마지막으로 카카오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흐름까지 보였는데 특징주들은 어떤 이야기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오늘 APR 크게 상승해줬습니다. 크게 상승해준 만큼 APR 관련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APR의 주가가 올 1분기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기 실적 최대로 발표하면서 혼자 올라준 게 아닙니다. 화장품 업종 전체가 이 APR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반영해서 모두가 올라준 하루였습니다. 올 1분기에 546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무려 96.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역시도 78%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해외 매출이었습니다. 올 1분기 해외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86%한 증가한 수치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장 시작할 때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큰 상승세 기록했고요. 현재도 28% 넘는 상한가에 비슷한 이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낸 점이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K뷰티의 상승세 무섭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 회복과 이에 더불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탄력을 더 받아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형주들이 그동안 크게 눌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큰 대형주들이 중소형 주들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LIG 넥스원 방산 안에서 크게 올라줬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도 호실적을 발표한 실적의 영향을 받아갔는데요. 뭐니 해도 요즘은 실적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8.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IG 넥스원은 수주 잔고도 전망이 좋은데요. 지난해 말 대비 14% 넘는 증가세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순항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장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시작할 때는 심지어 하락세로 약간 출발했지만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 무섭게 켜줬습니다. 현재 10%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실적 역시도 되게 든든했고요. 오늘 수급 주목할 만합니다.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만 봐도 LIG 넥스원에 대한 기대감,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팽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까지 잘 가고 있는 K방산, 어디까지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업종에서는 어떤 특징주가 있을까요? 오늘 하락업종 특징주 CJ E&M 골라봤습니다. 사실 CJ E&M의 하락 이유도 역시나 실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특징주 모두 실적으로 울고 웃었던 하루였는데요. CJ E&M은 연결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4.3%나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시장은 전망을 200억 원대로 예상을 했지만요. 이러한 전망치와도 크게 하회하는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할 때도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오후 1시 들어서 더 깊게 하락의 골을 팠습니다. 그렇게 최저점은 55,000원 선이고요. 현재는 7.59% 하락하면서 56,000원 선은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CJ E&M과 함께 엔터주들 그리고 콘텐츠주들이 어떤 이 시장의 향방을 보일지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갔던 특징주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마감됐습니다. 목요일 시장이었죠.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1% 넘게 상승불로 마감하면서 730포인트, 코스피 지수는 2,580포인트 지켜주면서 2,581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마감장 전략과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 김선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 시장 브리핑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오늘은 기관 혼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바닥을 지켜주는 듯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상승하는 자리. 그래서 2,580포인트를 그래도 무사히 안착하고 그러고서 마감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여기서 2,600포인트를 과연 이제 올라가서 이전에 갔던 포인트 2,800, 3,000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5월에 들어갔고 어느 정도는 좀 셀린 메이 같은 약간은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기관의 강력한 유입세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바닥을 다져주면서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 이 FOMC가 발표가 되고 금리가 동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받쳐주고 오히려 약간은 바닥을 다지고 내일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재밌는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는 꽤 많은 유입량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다. 즉 처음에 트럼프가 관세로 촉발시켰던 그 강력한 조정 기운이 이제는 약간은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서 바닥을 다져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뉴욕 증시와는 좀 다른 흐름들이 나와주긴 했는데 뉴욕 증시 대응점들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우선은 파월 의장이 여기에서 오늘 그 FOMC에 대해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결된 그 가장 큰 이유가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중국과의 관세가 어떤 식으로 과연 이제 합의가 될 것이냐에 대한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관세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미국은 예전부터 해가지고서 원래 관세를 가지고서 굉장히 재미를 봤던 나라였습니다.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관세를 가지고서 굉장히 보호주의 무역을 취해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원래는 크게 물건을 안 사줘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사준다라는 식으로 해왔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쳤고 특히 마셜 플랜과 같이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그 어느 정도의 무역에 개입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됐냐? 다시금 우리는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한술 더해서 그동안에 가지고서는 대미 무역 적자를 많이 낸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물리겠다라는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타겟이 된 게 지금 중국인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 관세 문제, 정확히 얘기하면 무역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이 관세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는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약간의 시간을 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관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서 오히려 환율을 조작을 한다라는 약간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크게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 크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던 나라는 그렇게 큰 관세를 물리지 않고 기본 10% 정도만 물리지만은 만약에 이제 특히 중국이랑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우회로로 해 가지고 삼각 무역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 특히 태양광이 이제 그 예가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동남아에서 오는 것들 3,500%가 넘는 관세를 지금 부과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최소한 6월, 7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다 부르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오후장 전략 그리고 내일장 전략들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시장을 이기는 뉴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시장 이기는 뉴스 보기 전에요. 오늘 뉴스 미리 보기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 저희가 또 그 안에서 전략 잡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관역이 이제는 제약바이오까지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펼친 기업들은 관세 영향을 우회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기술 수출 바이오텍들입니다. 미국 밖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들.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관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마일스톤, 즉 단계별 기술료와 로열티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보다 후보 물질 개발 단계에서 미국 등의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 이전을 통해 진출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꼽아보자면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렉나자는 2018년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덕분에 미국 판매 제품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외에도 ABL 바이오, 올릭스, 알테오젠 등도 올 들어 대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빅파마들이 잇따라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 R&D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빅파마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로 투자해서 자금이 부족해지면 기술 이전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관세 타격을 우회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건지 옥석가리기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 보기였습니다. 네, 뉴스 미리 보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의약품 관세에 관해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 영향으로 주가들이 다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많습니까? 있고요. 네,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주가를 추이를 봤을 때 오전에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제약바이오에서는 그 처음에 오전에는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첫 번째. 그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선 CDMO 그쪽으로 네. CMO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 업체들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제 마일스톤 아니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매출을 만들었던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즉 유한양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나오는 종근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또 비만 체리오제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또 지금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일단은 라이센스, 그다음에 마일스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즉 GLP-1에 해당되는 그런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또 이제 미용기기 관련되는 즉 역시 사람은 그 미에 대한 것은 역시 욕심이 절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뭐 비올이라든가 클래시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봤고 또 그중에서 또 이제 그 APR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 보면은 단순하게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미용기기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사실 좀 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사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은 여기에서 우선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유한양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종목 이런 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몇 가지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관세 리스크에 관해서 좀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짚고 가고 싶은 게 지금 몇 퍼센트를 부과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품목당의 관세가 나온 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좀 예상을 하세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에서 결국은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즉 우리가 7월에 일단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부당하다 싶은 것들 혹은 우리가 억울하다 싶은 것들은 거기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완제품, 즉 DP라 그러죠. 그래서 완제품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는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때리지만은 나중에는 또 다시 협의해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싸게 가져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완전 무시해 볼 수는 없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세워봤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의약품량이 생각보다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세 때문에 수출에 타격을 입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가님? 네, 저는 일단 그거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관세 리스크가 이제 의약품 쪽도 들어오긴 했었으니까 아까 이제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몇 가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미용기기 쪽의 섹터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섹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약 쪽에서는 어떤 섹터가 가장 좀 유명하다고 보세요? 올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제가 일단 보는 건 첫 번째 바이오시밀라. 첫 번째는 무조건 바이오시밀라로 봐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펩타이드 위주로 가는 회사들, 이제 뭐 케어젠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셀트리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 건데, 왜냐하면은 이 종목들 같은 그 경우는 원료 의약품에 속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세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다. 그렇네요. 네. 완제품, 즉 DP로 나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를 좀 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그리고 서방 측에 나가는 약품을 상당히 많이 DP로 만들어 생산을 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가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나 이쪽에 그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약 공장을 옮긴 지역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보톡스라든가 이제 그 피부 관련돼 있는 것들, 이제 그래서 보톡스에 관련돼 있는 이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피부 관련된 것, 즉 파마 리서치라든가 이런 데 이런 쪽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그 피부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더 뜰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국내에서만 소비가 되고 수출을 뭐 얼마나 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기술 수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 크게 봐야 되고, 제약 바이오를 그 대신에 임상 관련해 가지고서는 충분히 들락날락하고서는 업다운이 심한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밀러 쪽으로 보실까요? 네. 최선호 기업이? 저는 일단은 바이오시밀라하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쪽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저도 원래 이제 줄기세포 쪽에서 회사를 좀 다니긴 했는데, 아, 맞으신 게 아니고 맞은 건 아니고 다니셨습니까? 회사를 다니고 일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관련해서도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중요한 거는 줄기세포하고 그다음에 이 바이오시밀라가 상당히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그로스 팩터, 이 GF라 그러는데 그 GF들이
의외로 바이오시밀러에 상당히 많이 쓰일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펩타이드들을 합성을 해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대장주는 셀트리온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셀트리온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CMO 쪽으로도 사실상 대장주였고 이 분야로는 코스닥에서도 제1위였었죠. 그렇게 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최신 그 임상 관련된 임상 3상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어제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셀트리온은 굉장히 자리가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랭라자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23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운 성장을 이제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15만 9천 원 그리고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내일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쪽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셀트리온이 또 내일 실적 발표이기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근데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담 없이 우리가 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바닥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한 번 더 자리를 이제 바닥을 잡고서 이제 돌리려는 자리에 올라와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할해 가지고서 오늘 조금 들어간 다음에 내일 상태를 봐서 한 번 더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자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쪽 전략 잡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 내일장 전략에 관해서 한 말씀만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FOMC가 끝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이 어느 정도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FOMC가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장 후반에 어느 정도의 그 급등이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 날에는 미국 증시는 조금씩 빠지는 경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미국과 어느 정도 커플링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제 조금씩 분리가 되고 오히려 다시금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관세로 인해서 조정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여진이 좀 가라앉고 이제는 서서히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라면은 충분히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장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진입해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략도 내일 시장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장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